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중에서도 우리 지갑이랑 아주 밀접한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사랑합니다, 형님들. 오늘 이야기할 주제 진짜 심각합니다.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중국 최고의 대학이 어디죠? 베이징대, 칭화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보다 입학하기 힘들다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달합니다. 예, 진짜로요.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고 있어요. 이게 한두 명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SNS에 가면 명문대 졸업장 인증하면서 나 오늘도 쓰레기 줍는다, 나 오늘도 서빙한다 이런 인증샷이 챌린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중국 청년 실업입니다. 부제로 달자면 대륙의 청년들이 단체로 눕기 시작했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남의 나라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랑 직결된 문제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기막힌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숫자부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1.3%.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작년 6월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청년 실업률입니다. 형님들, 실업률 5%만 넘어도 나라 경제 망했다 소리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청년 취업난 심각하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21.3%란요. 청년 5명 중 1명은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발표가 나가고 나서 중국 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통계 발표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아, 너무 높게 나오니까 보기 안 좋네. 발표하지 마. 이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통계를 없애버리는 클래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은 40%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이상한 신조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전업자녀.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단어입니다. 직업이 자녀예요. 회사에 취직을 못하니까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부모님 말동무해 드리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용돈 받는 거랑은 다릅니다. 나름 근로계약? 비슷하게 맺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설거지랑 강아지 산책시킬 테니까 월 80만 원 줘. 그럼 부모님은 그래, 밖에서 고생하느니 내 눈앞에 있어라 하고 주는 겁니다. 우프지 않습니까? 밖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부모님의 연금에 기생해서 사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탕핑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한자로 누울당에 평평할 평자를 씁니다. 말 그대로 바닥에 평평하게 눕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집 못 사고 결혼 못 하고 취직도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그냥 누울란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N포 세대랑 비슷한데 강도가 훨씬 셉니다. 아예 소비를 안 해요. 돈을 안 벌고 안 쓰고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그냥 최소한의 생존만 하면서 시체처럼 지내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젊은 애들이 나가서 돈 벌고 세금 내고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다들 방구석에 누워버렸으니까요. 심지어 요즘은 바이란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썩게 놔둔다는 뜻이에요. 탕핑은 눕기라도 했지, 바이란은 아예 망해버려라 나도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단계까지 간 겁니다. 아니, 그 치열하게 공부해서 명문대 간 친구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형님들,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태의 원인, 그 중심에는 바로 시진핑 주석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잘 나가던 산업들을 박살 내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곳들 기억나시죠? 진짜 잘 나갔잖아요. 거기 취직하는 게 중국 청년들의 꿈이었습니다. 연봉 높지, 복지 좋지. 그런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 너무 커졌다? 공산당보다 힘세지려고 그래? 하면서 규제의 칼을 휘둘렀죠.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빅테크 기업들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업 확장을 안 해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수만 명씩 잘라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교육 시장도 날려버렸죠. 중국 부모님들 교육열, 우리나라 저리 가라거든요. 그래서 학원 산업이 엄청났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고학력 청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사교육비 너무 비싸서 애를 안 낳네? 사교육 금지
하고 하루아침에 학원들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와, 이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수백만 명의 학원 강사, 직원들이 백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학력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겁니다. 석사, 박사 따고 오토바이 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미스매치가 엄청납니다. 중국에는 아직 공장 일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대학 나온 친구들이 공장 가서 나사 조이고 싶겠습니까? 부모님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눈높이는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바닥밖에 없는 현실. 이게 지금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면 형님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 애들 힘든 건 알겠는데 내 코가 석자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동시에 세계의 시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최대 수출국 중 하나죠. 중국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합니다. 탕핑한다고 눕고 전업 자녀하면서 용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국 화장품 안 사죠. 한국 옷 안 사죠. 한국 휴대폰 안 사죠. 중국 내수가 얼어붙으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미 맞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가 힘들어집니다. 중국이 성장 엔진 역할을 못 해주니까요.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중국에 팔아서 먹고 사는 구조가 큰데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면 우리 물건도 안 팔리는 겁니다. 이걸 피크 차이나라고도 하죠. 중국의 성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 층은 일할 의욕을 잃었고 외국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무서운 게 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늙었지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거든요. 형님들, 지금 이 상황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우리도 심각하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쟤네 망한의 꿀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던 우리 경제 구조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중국 청년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이상 예전 같은 중국 특수는 다시 오기 힘들 겁니다. 동남아든 인도든 미국이든 시장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중국 청년들의 슬픈 현실, 탕핑과 전업 자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베이징대 나와서 배달통 메고 달리는 그들의 뒷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깨진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거품이 터지면서 긴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까요? 댓글로 형님들의 고견 팍팍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이 험난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 같이 살아남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쇼킹하고 더 도움되는 돈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